온라인 복지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3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시에서는 공동주택 위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고요. 2차 시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좀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3차 시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른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다만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에는 큰 맹점이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례라고 해도 그 사례가 온전히 고스란히 우리 마을에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례를 공부하실 때는요, 그 사례를 우리 마을에는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그 사례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각색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은 이 사례를 가지고 주민들이랑 다른 데는 이런 사례가 있더라,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 마을에는 어떻게 한번 만들어 가볼 것인가에 대한 다음 이야기들을 꼭 나누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3차 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혹시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갈등의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에 모여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다 내포하고 있다. 발언하는 사람과 침묵하는 사람, 결정된 것과 결정되지 않은 것, 참여하는 사람과 방관하는 사람,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안 되면은 남 탓인, 이런 갈등의 요소들이 다 내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런 갈등의 요소들을 마을 안에서는 그럼 어떻게 좀 풀어가 보고 있는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이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한 내용입니다. 함께하는 활동이 있어야 이웃이고, 원할 때 참여하고 어려울 때는 빠져도 괜찮다. 그게 이웃이다. 주민들이 우리 아이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게 이웃이고 아파트다. 그리고 각자의 속도에 맞춰주는 곳이 아파트고 이웃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나 구구절절 하나하나 다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였습니다. 아파트 안에는 너무나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별도 다양할 것이고요, 연령도 다양할 것이고, 학력 수준도 다양할 것이고, 경제적인 수준도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들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래에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규칙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이들은 동네 카페 앞에 정리되지 않고 자전거들이 막 놓여져 있는 게 아이들이 발견한 문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내린 결론은 분필로 자전거 주차구역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꼭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자가 이 아이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그 방법이 효과적일까 효과적이지 않을지는 그렇게 중요한 기준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 아이들이 모여서 아이들의 시각에서 우리 마을을 바라보고 문제를 찾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고, 그 결과가 나왔고, 그럼 어른들은 그 결과를 인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문화가 필요하겠죠. 요즘은 이런 문화가 굉장히 그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사결정 방법을 흔히 자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자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자치의 주인공은 꼭 어른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문제는 아이들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인정되고 통용되는 그런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입주 기간 동안에 이러한 행사를 쭉 열었습니다. 다양한 주민들이 저렇게 천막을 치고 저기 나와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축제의 장을 열었거든요. 마을에서 진행되는 마을 축제, 아파트 축제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어떤 이웃이 살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국적으로 어떤 유명한 축제에 그 축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 어디서 열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 축제에, 저는 이제 의정부에 살고 있는데요, 의정부에서 서울에서 진행되는 축제에 이렇게 가서 놀고 다시 의정부로 돌아오면
저는 그냥 그 축제가 즐거운 하나의 축제로 경험되겠죠. 그리고 서울에서 그 축제를 기획한 사람들도 굳이 의정부에서 그 축제에 놀러 온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이유는 전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마을 축제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축제이거든요. 만드는 것도 주민들이, 누리는 것도 주민들이. 그래서 그 주민들과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 그리고 어떤 이웃이 우리 마을에 살고 있구나를 확인하기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마을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웃이라고 하는 정의를 그냥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의에서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아파트의 사례인데요. 아파트마다 노인정이 다 있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시니어 센터라고 이렇게 노인정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을 60 플러스 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잖아요. 사실 노인, 누구나 다 노인이 되죠. 그리고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래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흔히 노인정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루 종일 그냥 할 일 없이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라고 해석되기가 쉬운데, 그 노인정을 60 플러스 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인식부터 바꿔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서 다양한 역할들, 쓰임을 찾는 노력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2차 시에서 말씀드렸던 1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고 전제했을 때 100명의 주민들을 100명의 전문가라고 해석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만의 재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재능들이 활용될 수 있는, 그 쓰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만들어 가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들이 쌓였을 때 우리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을에서 동아리 박람회, 마을에 있는 소모임들의 어떤 이제 전시회, 이런 활동들 요즘에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그냥 그 박람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라고 하는 마을 안에 있는 자본들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이러한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웃들의 관계는 수많은 사회적 자본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커다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급하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어디를 가야 할 때 내 이웃 중에 내 아이를 맡길 이웃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만약 그런 이웃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그 아이를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 어느 곳에 돈을 주고 아이를 맡긴다거나 하는 그런 나의 실제 물질적인 그런 것이 투여가 돼야 되겠지만,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마을 안에서는 내 개인의 어떤 문제들도 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으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쌓이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것, 그것이 구현되기에 참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원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는요, 이야기꽃 피우러 밥 마실 가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동대표가 누군지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선출했잖아요.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동대표인데, 그 동대표와 수다 떨고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상시적으로 좀 나눠본 분 혹시 계신가요?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꽃 피우러 밥 마실 가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각 동의 동대표들과 주민들이 만나는 자리를 공식적으로 만들어냈던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수다를 공식화한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디서 열렸냐면 마을 안에 있는 아주 안전하고 포근한 마을 공간 안에서 열릴 수 있었던 거죠. 밤에 열렸거든요. 그래서 밥 마실 가요예요. 근데 보통 밤에 만약에 나오려고 하면은 집에 아이를 그냥 혼자 두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마을 안에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면 아이의 손을 잡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그 공간 안에서 또 재미있게 놀고,
부모들은 그 안에서 수많은 수다들을 떨면서 마을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관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다뤘던 기사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날 처음 만난 형에게 몇 호에 사냐고 물어본 한 아이는 자기는 몇 호에 사니까 집에 놀러 오라고 인사하며 헤어졌다 라고 하는 기사 문구가 있더라고요. 저는 저것이 내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저러한 움직임이 쌓이고 쌓여서 수많은 사회적인 자본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이 공간 좀 특이하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입주자 대표 회의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딱딱한 철제 캐비넷들이 이렇게 막 놓여져 있고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그런 고가구의 테이블들이 막 놓여져 있는 그런 입주자 대표 회의실을 보통 상상하실 텐데,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따뜻하고 편안해 보이는 이런 공간이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실이라고 하는 회의실을 아파트 커뮤니티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보통 입주자 대표 회의실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한 달에 많게는 뭐 한 서너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입주자 대표 정기 회의가 있는 날만 사용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공간을 상시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기능을 전환을 하고, 그 공간에 한 달에 한두 번씩 입주자 대표 회의가 그 공간을 빌려서 그곳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파트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그 공간의 기능을 만들어내는 것 역시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고민 요소이거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었던 아파트예요. 근데 그 주민활동이 입대위가 반대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주민들의 활동이 무산됐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했냐면, 공동체 활동에 참여했었던 주민들이 동대표로 출마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대표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고, 당선된 사람들이 이제 입대위를 구성을 하면서 우리 아파트 자체의 문화를 공동체적으로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도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개편을 하고, 그래서 공연장, 도서관 이런 기능으로 개편을 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파트에서도 수많은 공간들이 있는 주민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그 공간을 유심히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보통은 설계 당시에 만들어진 그 기능으로 지금 그 공간들이 유지가 되고 있을 텐데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 혹은 사람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어떤 공간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을 수 있고, 어떤 공간은 사람들의 손이나 발이 잘 닿지 않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과감하게 저는 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결정하는 단위를 통해서 그 공간을 개편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보실 수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러한 욕구들을 찾아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파트 도서관입니다. 아파트 도서관이라고 하는 거는 책만 있는 공간은 전혀 아닙니다. 아파트의 도서관은 주민들의 사랑방의 기능을 하는 곳이죠. 수많은 수다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이터, 아까 제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이터는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관계가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아이의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의미거든요. 그럼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의 관심사, 또 부모의 욕구들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이 놀이터라고 하는 공간이죠. 근데 이렇게 잘 조성된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 역시 주민들의 영역입니다. 그냥 관심 없이 지금도 그냥 만족하고 살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셔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욕구가 생기신다면 그런 이야기를 충분한 수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마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지 사용자로서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공간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들, 이런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단 가꾸기, 동아리 전시회, 벼룩시장, 마을 축제, 인사하기 캠페인, 마을 동아리 운영, 보통 이런 활동들을 공동체의 지원 사업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고들 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 목적 자체가 저는 단지 화단을 예쁘게 만들기 위한 것, 동아리의 작품들을 전시하기 위한 것,
벼룩시장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한 것, 이런 관점을 좀 넘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그제서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생기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단을 가꾸면서 그 꽃이 예쁘게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화단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예쁘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을 꼭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아리 전시회를 하면서 전시 작품들을 보면서 즐거운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능, 그리고 그 재능을 우리 아파트 안에서 또 어떻게 활용해 볼까라고 하는 관점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의 주체는 늘 사람입니다. 우리가 화단을 예쁘게 가꾸는 거는 그 화단이 목적이 아니라 그 화단을 보면서 즐거울 우리 사람이 목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관계가 쌓여나가게 되면은 그 관계가 앞서 설명드린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으로 축적될 것이고, 그 사회적 자본이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동체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성이 쌓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공동체적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장점들도 가지고 있고 수많은 내포되어 있는 어려움, 고민거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 혹은 다양한 한계들을 장점으로 승화시켜내보는 것, 그리고 살고 있는 주민들을 불편함 혹은 갈등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을의 굉장히 좋은 자원, 반짝반짝한 보물로서 바라보는 그런 인식. 그래서 그런 이웃들과 함께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가면서 공동체성이 발휘되는 그런 공동주택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 볼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수강생들 역시 살고 계시는 단지 내에서 그 단지를 행복한 마을로 만들기 위한 수많은 수다들을 떨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온라인 복지관 3차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